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LNF와 세로닉스 등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DIC를 포함한 다양한 리포트를 준비하였으니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금일도 투머치 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금일 코스피는 3127포인트, 코스닥은 1026포인트로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지수가 좋지 않았었지만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2차전지와 게임주, 캐릭터, 석유화학 쪽, 도시가스, 자원개발 쪽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는 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DIC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LX 인터내셔널과 JS&D를 준비하였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대원미디어, SK케미칼, 페이퍼코리아는 급등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 살펴보시면 데브시스터즈와 나노CMS, 세로닉스와 지트리비엔티, 지나인제약, 모헨즈, 한라 같은 기업들이 올라갔고요. 아모센스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전공, LNF, M2N, NCS, 이지, 서산, 대우 특수강까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상승 섹터를 살펴보시면 K뉴딜 지수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고점인 자리에서도 많은 거래량이 실리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K뉴딜 지수 게임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캐릭터 상품 석유화학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 상사 쪽에서도 금일 LX 인터내셔널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지라든지 정유, 셰일가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게 시황 분석인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에 좀 하락이 되면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 가운데 LNF와 세로닉스를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대형주들마저 상승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롯데 정밀화학과 같은 기업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서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며칠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특징주로 버킷 스튜디오가 더 립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12%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였고요. 지트리비엔티가 HLB 그룹에 인수당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13일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3, 4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까지 10%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계속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내용, 여전히 저평가라는 내용이 꾸준히 나왔었고요. 글로벌 석탄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주력 제품인 가성소다라든지 초산비닐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예측 확인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도 최근 중국의 탈탄소 규제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 감소, 최대 수요처인 중국과 인도의 산업 생산 재개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등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도 중국 설비의 공급 이슈로 인한 본업 중심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 및 롯데그룹의 암모니아 기반 수사업의 구체화, 내년부터 시작될 대체육 사업의 본격 개화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적과 밸류에이션 상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기업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생산을 7배 확대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정조준을 한다는 소식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LNF가 1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에코프로비엠, 후성, 카스, 파인테크닉스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SD바이오 센서라든지 에이비온 또 HLB 제약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최소 한 주 이상 거래해야 하는 주식 투자를 소수점 단위로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종가가 75,300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7,350원에 0.1주 또는 만원어치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윳돈이 적은 주식 투자자도 고가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투자 종목을 다양하게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및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주는 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에 한해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수 단위 거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모든 증권사를 적용해서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소식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법상 불가능한 국내 주식에 소수 단위 거래를 신탁제도로 활용해 허용할 계획이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하였는데요. 지난 10일 뉴욕 증시가 애플 주가가 크게 휘청이면서 하락 마감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개인은 3,356억 원을 매도하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9억 원과 2,047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카카오는 이날 시가총액 5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이슈에 홍콩 증시가 또 변동성을 확대한 점도 투자 심리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출 서비스인 제베이와 화베이를 분리하라고 중국 당국이 알리페이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면서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게임주 데브시스터즈가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의 일본 시장 흥행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3개월 만에 다시 10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올해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5,40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의 20조 원 규모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신규 공장에 3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신규 투자가 확정될 경우에 TSMC와 초미세 기술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8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당국과의 합동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가장 진보한 기술이라는 문구를 최종 결의안에 넣기로 합의를 하였고요. 3나노급 차세대 반도체 공정이 테일러시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술이 발전한 반도체 공정의 본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까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 1,800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뉴욕주 등 다른 후보지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일러시가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특별 자금 19.3조 원을 푼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총 19조 3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 임직원 급여라든지 원자재 대금 결제,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세대출 쥐어짤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요. 태풍 찬투가 금요일 오후에 부산에 근접할 것이라는 뉴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계열사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카카오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타격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여파로 상장사 절반의 직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면 서비스업이 여전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실업급여가 한 달 1조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과 수입은 모두 증가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국내 폐기물 소각 업체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SK 에코플랜트가 또 사모펀드에서 매각이 시작되지도 않은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DIC가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 지배지분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 나오고 있고요. HMG의 글로벌 출하량 대비 DIC의 연결 매출액이 3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감속기와 DCT, SBW 부품 매출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로 깜짝 실적이 아닌 전체적인 성장을 예상한다는 부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사로부터 2분기 계속해서 수동 변속기와 감속기 조립 라인 이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부분, 내년 중순부터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는 부분,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BEV 부품 매출 비중 확대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좋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견조한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빠르게 개선된다는 부분, 앞으로 더 뚜렷해질 전망이라는 예측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인데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D2C 기업으로서 온라인에 최적화된 브랜드 연구개발과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제조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건강기능식품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브랜드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라든지 3케어 코리아, 젤라또랩, 이루다 마케팅 등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이익 증가의 터닝포인트 시점이 될 것이고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LX 인터내셔널인데요.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38,000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승 여력이 30% 이상 남아있다는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해 자원 및 물류 부분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특히 실적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고요. 물류 부분에서는 해운 철도 중심의 물류 외부 사업 호조와 더불어 육상 창고 물류 신규 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이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임 상승 및 물동량 증가로 이익 증가폭까지 커졌다는 부분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LX 홀딩스 주력 자회사로 거듭나면서 신규 사업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PER 6.1배에서 내년도 예상 실적이 기대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JSND인데요. 기대보다 우량한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 주택 쪽에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복합 사업을 위한 도금 약정 체결을 최근 과천에서 공시를 하였는데요. 소형 사이트 수주 저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GS건설 4분기 입주 세대수 증가를 고려했을 때 실적 증가가 당연히 기다려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은 현재 부진한 상태이지만 기회를 보고 연말을 기다리자는 내용으로 주가 상승 피로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모멘텀 소강 구간에 진입했던 만큼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4분기 실적 점프에 대한 기대감을 지켜봐달라는 내용, 목표 주가를 14,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7% 이상 상승하는 자리에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 이후에 상당히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급상승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오래도록 행보 시간을 가졌고요. 거래량이 한번 실렸었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는 자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는 부분 한 번은 더 급등할 수 있는 자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언급인데요. 의류, 섬유, 의복 쪽에서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JS 코퍼레이션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가 밀리거나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지수가 턴했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887억 원, 영업이익 올해 536억 원을 예상하는 만큼 현재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42,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NF 첨보, SKI 테크놀로지까지 계속해서 중형주와 대형주 사이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꾸준히 번갈아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차전지 산업의 확대를 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